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소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소금이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요. 소금이 우리 몸에서 물을 잡아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독과 혈액순환, 혈액을 맑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동안 방송에서 싱겁게 먹으라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로 인해 건강에 문제 생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말로 소금을 충분히 드셔야 하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싱겁게 먹다 보니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대인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혈어라고 생각하는데요. 혈어, 즉 혈액 부족에 대한 이야기는 기생충 감염 증상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혈액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각종 질환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이라 혈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 두 가지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금은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합니다. 미국 국제학술지인 식품생화학저널에는 천일염이 혈관 질환에 좋다고 보고되었고 소금이 활성산소를 막아주며 혈액을 알칼리로 환원시킨다고 했습니다. 혈액의 pH는 7.35 정도의 약 알칼리성입니다. 이 균형이 깨졌을 때 생명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를 유지하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빼내 이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이 말은 소금이 부족하게 되면 골다공증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도 되는데요. 문제는 꼭 필요한 만큼만 칼슘을 빼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넉넉한 칼슘을 빼내게 되고 남아도는 칼슘은 혈관에 침착돼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죠. 혈관에만 침착되는 것이 아니라 어깨나 목에도 침착돼 석회화돼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신장에 결석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소금이 충분하면 혈액도 충분해져 피도 맑아지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소금이 부족하게 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 말초에까지 충분한 혈액이 도달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수족냉증이나 저림 증상이 시달리게 되면 심장도 더 큰 압력으로 혈액을 밀어줘야 하니 고혈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넉넉한 천일염 섭취야말로 골다공증, 동맥경화도 막아주고 혈액순환까지 개선시킵니다. 소금을 적게 섭취하면 근육경련, 손발저림, 구역구토, 소화곤란, 두통, 집중력 저하, 면역력 저하, 안구건조, 건조한 피부, 발바닥에 지나치는 각질, 수족냉증, 식은땀, 탈모, 저혈압,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합병증, 변비, 가려움증, 저체온증, 만성피로, 성장저하, 골다공증, 통풍, 결석 등이 나타납니다. 물론 위의 질환들이 소금 하나만의 원인으로는 볼 수 없죠. 하지만 싱겁게 드시는 식습관은 이런 질환이 생기는데 적지 않는 역할을 합니다. 저혈압도 고혈압도 생길 수 있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혈액이 부족해 저혈압에 시달리다가 점점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고 피가 끈적거리면 나중에 고혈압이 되기도 하죠. 따라서 저혈압과 고혈압을 예방하는 방법 모두 적절한 소금 섭취가 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신 분들은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야기와 상반된 이야기라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소금 민감성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제가 올려놓은 소금의 5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혈압이신 분들은 혈압 측정을 하시면서 소금의 양을 서서히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대부분의 질환이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혈액이 끈적해져서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산소 공급도 안 되고 영양 공급 또한 원활하지 못해 세포가 건강해질 수가 없지요. 세포에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지 못해 노폐물 배출도 안 되고 그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가 생기기도 하고요. 저는 건강해지기 위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장기가 위와 장, 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에서 소화가 잘 안 이루어지면 장에서 음식물이 이상 발효돼서 가스가 잘 생기고요. 장누수도 발생합니다. 장이 망가지고 장누수가 발생하면
혈액으로 독소가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간에서 해야 할 일도 늘어나겠죠. 간은 점점 피로해져서 점차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장과 간 건강을 위해 소화 기능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소화에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소금은 위산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산의 화학식은 HCl이죠. 소금에 풍부한 염화나트륨 NaCl에서 염소 이온이 위산의 재료가 됩니다. 소금이 부족한 경우 위산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소화불량에 빠지게 되는 거죠. 둘째, 충분한 위점액을 만들려면 탈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소금은 탈수 예방에 꼭 필요합니다. 위점막이 손상돼 만성 위염 상태가 돼도 소화불량에 빠지게 되는데요. 위점막을 위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위점액은 알칼리성을 띠고 있고 이 성분이 중탄산염인데요. 중탄산염은 물과 이산화탄소로부터 만들어집니다. 탈수가 생긴다면 위점막을 보호할 중탄산염도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위점막이 손상되기도 쉽고요. 남아도는 이산화탄소는 뇌의 호흡 중추를 자극해서 하품이 자주 나거나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위험하신 분들은 가슴이 딱 막힌 것처럼 답답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소금은 췌장액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위의 pH는 이 정도로 강산이죠. 그래서 위장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모두 관략근으로 조여져 있습니다. 위에서 소화가 다 되고 나면 아래의 관략근을 열어 음식물을 내려보내게 되고요. 십이지장에서 알칼리성인 췌장액으로 중화시킵니다. 십이지장에서 중화를 충분히 못 시키게 되면 십이지장과 장 점막이 모조리 손상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췌장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위는 음식물을 내려보내지 않고 정체시킵니다. 위에서 음식물이 정체되어 있으면 계속 더부룩한 상태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위 점막도 음식물에 계속 쓸려서 손상을 입게 되죠. 췌장액은 소화효소와 탄산수소 나트륨, 물로 구성되는데요. 하루 공급되어야 하는 췌장액은 1500ml 정도 된다고 합니다. 췌장의 구성 성분은 대부분이 물이고요. 위산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탄산수소 나트륨은 물과 이산화탄소, 소금에 의해 만들어지죠. 충분한 췌장액이 공급되려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물과 소금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절대 소화불량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성 소화불량이신 분들은 병원약이나 소화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물과 소금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때 물은 반드시 따뜻한 물로 드셔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만성 가려움증, 알러지, 비염, 천식 등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건 역시 탈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소금뿐만 아니라 정제 탄수화물도 관련이 많지만 여기서는 소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만 말씀드릴게요. 소금이 부족하면 만성 탈수로 이어지는데요. 탈수가 생기면 히스타민을 증가시켜 모세혈관을 확장하고 충분한 혈액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히스타민이 많아지면 가려움증, 알러지 반응도 심해지죠. 알러지가 심하신 분들은 반드시 나쁜 탄수화물도 끊으셔야 하지만 충분한 수분 섭취도 필요합니다. 이에 맞게 소금도 넉넉히 드셔야 그 수분이 내꺼가 된다는 거 아시죠? 단순히 물만 마신다면 오히려 탈수를 심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소금 결핍 시 생기는 문제를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이들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장을 하는 데에는 뼈의 성장과 근육의 성장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체내 나트륨의 45% 정도가 뼈 속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뼈는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아연, 인 등의 미네랄과 20% 정도의 수분, 콜라겐 등으로 구성되어 있죠. 물과 점액다당물과 미네랄 등을 콜라겐 섬유에 붙여주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나트륨과 수분이 뼈의 중요한 구성 성분인데요. 뼈가 단단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탈수가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또 근육의 75% 정도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수분을 충분히 보유해야 근육 역시 탄력 있게 잘 성장할 수 있고요.
수분을 근육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나트륨이죠. 탈수가 생긴다면 근육이 긴장을 하게 돼서 뼈에 압력이 가해지고 뼈의 성장 또한 방해받게 됩니다. 아이가 잘 크기를 원하신다면 영양제만 열심히 먹이지 마시고 충분한 물과 소금부터 챙겨 먹이셔야 합니다. 소금에 대해 하나하나 이야기해서만 끝도 없는데요. 그만큼 소금이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금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더 이상 싱거운 식사는 하지 마세요. 건강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 적당한 소금 섭취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영양소나 약도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질환은 의사가 치료해주는 것도 아니고 약사가 치료해줄 수도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만성 질환은 계속됩니다. 영양제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꿀 때 좀 더 빠르게 변화를 도와주는 재료일 뿐입니다. 본인의 건강은 스스로 챙기셔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